안녕하세요. 치코노미 TV입니다. 예, 이광수 연구원님 모시고 되게 많은 얘기 나눴는데 이번에는 다른 연구원님들,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주장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이광수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어요. 네.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 지금 이제 서울의 이제 상승 기간이 역대 최장기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 슈퍼사이클이다. 전형적으로 그런 사이클을 얘기할 때 이제 수급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 수요하고 공급이 제가 생각하는 수요하고 공급이 달라요. 예. 거기서 말하는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공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의 절대량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급이 새 집이 부족하니까 새 집 계속 오르고 강남에 지을 땅이 없으니까 강남은 계속 오른다. 예. 사실은 길게 보면 강남이 그래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동안 슈퍼사이클이었어요. 예. 강남은.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전 다른 시장에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이 7, 8%, 10%대였잖아요.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구간이었고 계속 소득이 증가하는 구간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이 계속 부족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급도 줄겠지만 수요가 더 빠르게 줄 가능성이 커요. 특히 투자 수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통해서 투자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안 되거나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슈퍼사이클이 오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줄거나 아니면 수요가 엄청 증가하거나. 근데 이 두 가지가 오기에는 되게 힘들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수록 경제 원리상 어떻게 됩니까? 수요는 줄 거잖아요. 예. 돈을 그만큼 가진 사람이 줄 거잖아요. 예. 그리고 대출도 안 해. 어디 가서 수요가 창출됩니까? 그리고 공급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공급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는 그 결론은 그러니까 총량 기준으로 해서 저는 없다고 제가 단언해요. 그러니까 집이 많거나 새 집이 적거나 많거나 이래서 집값이 이렇게 움직였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캐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근거가 좀 희박하기도 하고 가능성이 낮다. 여러분 지금 아세요? 맨하탄에 집값이요 2분기째 빠지고 있어요. 일본에도요 집값이 올해 들어서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영원한 게 있다고 보세요? 없습니다. 이런 굴곡을 만들면서 직선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전 보지 못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예. 계속 이렇게 회전하고 사이클 결국에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내 집을 사시든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사이클을 잘 읽어야 되고 되게 겸손해야 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변동성을 읽고. 여러분 실제로 슈퍼사이클 그래서 과연 강남 집값이 지금 20억인데 얼마나 오를까요? 저희가 투자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18년부터 지금 뭐 전고점이 나온다고 해요. 빠졌다가 20억짜리 집 사실 때 여러분 취득세 얼마나 내셔야 됩니까? 거의 8천만 원에서 1억 내셔야 돼요. 그쵸? 보유세 1,000만 원 내셔야 돼요. 1주택자도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내셔야죠. 20억짜리 간주한 수익률을 따져보면 시장 지금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2% 3%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간 6천만 원씩 20억짜리 내고 사시는 거예요. 다 감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평타. 그냥 나 본전이야 하는 것도 매년 1억씩 올라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1,000만 원 오르면요 무조건 손실 보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성장 시대를 얘기하는 건 경제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그동안 뭐 집값을 이렇게 보면서 한 번도 빠진 적 없다. IMF나 아니면 서브프라임 때 빠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때는 가능했어요. 그게 7, 8% 성장했고 기대감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아닙니다. 제가 경기나 경제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불확실성을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저성장 시대, 성장률이 뚝 떨어졌을 때는 변동성이 되게 커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더 없을 수 있다. 여러분 미국이 경기와 호황과 불황을 엄청나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이런 단어들 속지 마세요. 슈퍼사이클, 불패 그런 게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너무 과격했나요? 세게 말해주신다. 예, 아니 제가 이제 반론이 어디서든 막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기대합니다. 어떤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한테 그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자꾸 투자 얘기를 하면 야 부동산이 너 투기론자나 투자론자라 하는데 전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을 투자로 보다는 게 아니고요. 투자로 보면 세상이 이렇게 변화도 읽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투자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새 집을 사시는 건요. 소비하시는 행위예요. 투자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변화도 읽으실 수 있고 가격 떨어진 것도 관심 있고 보실 수 있고 파는 사람이 마음 급할 때 사실 살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소비로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급한 마음에 집을 사기도 하고 옆에서 가격 계속 오르는데 슈퍼사이클이야. 그러니까 사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내 집을 살 거라서 소비로 그냥 집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실 때가 지금 아닙니다. 예전에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구간에는 그냥 동전 아무 데다 던지면 대부분 한 90%는 맞췄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오르는 시장에서 아무 주식이나 사도 그냥 올랐던 것처럼. 네. 근데 요즘은 주식 투자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동산도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요. 투자를 보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변화도 읽으시고 가치평가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과연 여력에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죠.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고요. 요즘 은행의 이익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대출 예식해서 이자 받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요. 과연 누구를 좋은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정말 화끈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광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